헬렌과 딜런이 영화를 보러 갑니다. 이곳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나요? 딜런의 팝콘에 거미가 숨어 있어요. 헬렌은 영화관에서 허용되지 않는 작동하는 카메라를 가지고 있네요. 좌석은 이 줄에서 무작위 순서로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좌석 뒤에 괴물이 숨어 있어요. 이 두 트럭 운전사 중에서 범인을 발견할 수 있나요? 두 번째 트럭은 토마토를 운송 중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첫 번째 트럭의 창문에 help라고 썼네요. 따라서 첫 번째 운전자가 범인입니다. 어떤 운전자가 더 위험한지 짐작할 수 있나요? 두 번째입니다. 누가 자기 차에 그런 이상한 장식을 하겠어요. 속보입니다. 누군가 지역 박물관에서 한정판 다이아몬드 구두를 훔쳐갔습니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전시회를 방문했는데요. 범인은 아무런 단서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범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스미스 형사는 카메라 기록을 확인하고 바로 도둑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 여성에 대한 무언가가 매우 의심스러워요. 두 번째 영상에서 그녀의 키가 커졌어요. 아마도 그녀가 훔친 다이아몬드 신발을 신고 있었다는 걸 의미하겠죠. 켈리는 파자마 파티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손님 중 한 명이 범죄자예요. 누구일까요? 이 여자가 도둑이에요. 훔친 물건을 베개 안에 숨겼어요. 여러분의 눈이 얼마나 예리한지 확인해 볼게요. 이 두 사진에서 세 가지 차이점을 찾아낼 수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어떤가요? 둘이 같은 사진인가요? 아니요, 세 부분이 다르네요. 여기서 세 가지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여기 있습니다. 잘했어요. 필립은 출판사를 운영합니다. 어느 날 그는 최고의 일러스트레이터 빅터가 여성 동료 중 한 명과 비밀스러운 관계라는 익명의 메시지를 받아요. 필립의 회사에는 4명의 여성만 근무합니다. SMM 매니저인 쉴라는 몰디브에서 막 돌아왔어요. 신혼여행 중이었죠. 벨라는 콘텐츠 관리자로 수줍음이 많고 개 5마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릴리는 파트타임 작가예요. 싱글이고 항상 파티를 즐기죠. 켈리는 오피스 매니저입니다. 아주 야심 있고 여가 시간에 자신의 책을 써요. 빅터의 비밀스러운 짝사랑 상대는 누구일까요? 벨라요. 필립의 자켓에 하얀 깃털이 있어요. 벨라처럼요. 크리스탈은 의사입니다. 의학 컨퍼런스에 도착해서 행사 전에 동료들과 여러 장의 사진을 찍었어요. 1시간 후 지역 관리인이 창고에서 의식을 잃은 크리스탈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나중에 상태가 호전되어 경찰에게 말했어요. 화장실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누군가 저를 뒤에서 밀쳤던 게 마지막 기억이에요.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경찰은 모든 의사들을 신문합니다. 모두 공격이 일어났을 때 발표를 듣고 있었다고 주장해요. 경찰은 회의 전에 찍은 사진을 검토하고 즉시 범인을 식별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크리스탈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범인의 목에 걸린 끈을 잡아 끊었어요. 그래서 범인은 배지가 망가진 남자였어요. 헤롤드는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녁 그는 자동차 사고로 기억을 잃었어요. 그의 유일한 가족은 딸뿐입니다. 헤롤드가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2명의 여성이 그의 딸이라고 주장해요. 그들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헤롤드가 진짜 딸을 찾도록 도와주실 수 있나요?
해롤드의 침대 근처에 딸과 함께 찍은 사진이 담긴 액자가 있습니다. 딸의 뺨에 점이 있어요. 이 여자도요. 이 여자가 진짜 딸이군요. 피터는 유령의 집에서 길을 잃고 3개의 문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탈출하기 위해 그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첫 번째 문 뒤에는 귀여운 북극곰 가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 뒤에는 배고픈 성난늑대 2마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7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문 뒤에는 수백 마리의 독사가 있어요. 어느 쪽이 더 안전할까요? 두 번째 문이요. 늑대는 먹이 없이는 오랫동안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늑대는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아요. 메리는 퇴근 후 숲길을 통해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도중에 길을 잃어요. 그녀는 3개의 동굴을 발견합니다. 메리는 그중 하나를 골라 들어가야 해요. 첫 번째 동굴 안에는 독 전갈이 있습니다. 전갈은 메리를 빨리 물려고 해요. 두 번째 동굴 안에는 메리를 산채로 잡아먹으려는 호랑이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동굴 안에는 사람을 잡아먹는 박쥐가 있어요. 어느 동굴이 더 안전할까요? 눈치채셨다면 아직 해가 떠 있습니다. 지금은 낮이고 박쥐들은 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동굴이 메리에게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스미스 형사는 강도 사건을 조사하라는 의뢰를 받습니다. 그는 도둑이 달아나는 것을 본 목격자를 신문해요. 목격자는 제 차 거울로 복면을 쓴 남자가 당황하며 도망가는 모습을 봤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차 번호를 적어두었습니다. 스미스 형사는 번호가 적힌 메모를 가져갑니다. 경찰은 비슷한 번호판을 단 차량 4대를 발견해요. 스미스 형사는 4대의 차를 모두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중 어느 차가 강도의 것인지 알아냅니다. 어떻게요? 목격자가 거울을 통해 차량 번호를 보았기 때문에 이미지가 반사된 거예요. 원래 차량 번호는 이거였다는 뜻이죠. 에이미의 4자매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에이미는 전문 바이올리니스트예요. 그녀의 언니는 항상 가족보다 음악을 더 사랑한다고 불평해요. 어느 날 에이미는 체육관에 갔다가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고가의 바이올린이 모두 망가진 것을 발견해요. 그녀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죠. 스미스 형사가 도착해 모두를 신문합니다. 에이미의 언니 사라는 저는 계속 자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했고 스미스 형사는 그 시간에 다른 자매들은 뭘 하고 있었는지 묻습니다. 거실에서 책을 읽고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한 명은 시내에서 파티를 즐기고 있었죠. 스미스 형사는 누가 바이올린을 부쉈는지 즉시 알아냅니다. 여러분은요? 사라가 자고 있었다면 누가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건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한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스미스 형사의 사무실로 들어와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녀는 길을 걷고 있었는데 한 남자가 뒤에서 다가와 제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아 달아났어요. 하고 설명해요. 스미스 형사는 3명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이들을 모두 불러들입니다. 하지만 모두들 자신이 여성의 휴대폰을 훔치지 않았다고 말해요. 스미스 형사는 그들의 휴대폰을 확인한 후 범인이 누구인지 바로 알아챕니다. 누가 휴대폰을 훔쳤는지 짐작할 수 있나요? 배경화면을 살펴보세요. 이 여자의 개잖아요. 첫 번째 남자가 휴대폰을 훔쳤군요. 유난히 많은 눈이 내린 후 척은 야외로 나갑니다. 그는 이상한 걸 발견해요. 마당에 쌓인 눈이 이웃집보다 절반이나 적었던 거죠. 하지만 척은 전혀 놀라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죠. 척의 마당은 이웃집의 절반 크기예요. 비키는 이 유령의 집에 대한 비디오 블로그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집에 개구리가 가득해서 기겁을 해요. 이 사진에서 개구리가 몇 마리나 보이시나요? 정답은 11마리입니다.
비키는 지하실로 도망치다가 소름 끼치는 광대 가면 모음을 보게 돼요. 얼마나 많은 가면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7개요. 이건 마스크가 아니라 초상화입니다. 필립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갑자기 한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 그의 지갑을 몰래 훔쳐요. 그녀는 도망쳐서 집 중 하나에 숨습니다. 필립은 그녀를 따라가요. 집주인이 안에 있습니다. 필립은 주인에게 오늘 누가 방문했나요? 라고 물어요. 주인은 아니요. 그리고 저도 집을 나간 적이 없어요. 저는 여기 혼자 살고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죠. 주인의 말을 듣고 필립은 이 사람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왜였을까요? 테이블에는 뜨거운 차 3잔이 놓여있고 문 근처에는 여성용 샌들이 있습니다. 아마 도둑의 공범이겠죠.